규칙 4 진행하겠습니다. 이 규칙 4는 좀 딱 보셔도 뭔가 복잡하죠. 뭐 이걸 외워서 쓰란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죠. 그리고 식이 두 개나 있습니다. 얘를 파이라고 읽고 저는 얘를 푸사이라고 읽겠습니다. 파이, 푸사이. 발음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리스 문자는 뭐 다들 그렇게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으니까요. 파이, 푸사이. 식이 복잡한데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식을 외워서 쓰지는 않습니다. 외워서 쓰지는 않고 생각을 해서 쓰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이 주어져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자 어디까지 우리가 맞냐 하면 지금 여기 제로 폴이죠. 폴 3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근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출발 각도를 알고 싶은 거죠. 출발 각도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파처죠. 이 폴에서 L번째 폴에서 루트 로커스가 출발을 할 건데 그 출발 각도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등장을 하진 않지만 제로로 들어오잖아요. 제로로 들어오는 각도를 알고 싶다. arrival이 되겠죠. arrival. 그게 질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내가 폴과 제로 갖고서 실수축 어떻게 될지 알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정근선은 어떻게 될지 아는데 폴에서 나가는 각도와 제로로 들어오는 각도를 알고 싶다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데피니션 두 번째랑 아주 상관이 깊죠. 데피니션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요식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보면 뭐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L번째 폴이에요. PL이라고 쓸까요? 자, 여기서 출발 각도를 알고 싶어요. 출발 각도. 아주 조금 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출발했더라도 각도는 잘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출발해서 지나는 점을 우리가 여기 PL이라고 하면 이 점을 제가 뭐 S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출발했어요. 그래서 뭐가 성립하는 거죠? S는 루트 로커스 상에 있으니까 확실하게 성립하는 식은 뭐 다 더해야 되겠죠. 좀 다 더해야 되겠죠. 이 식이 성립을 하겠죠. 됐죠? 뭐 이식은 성립하죠.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출발 각도죠. L번째. 그래서 여기서 요 식에서 뒤에 부분에서
내가 알고 싶은 L번째 출발 각도를 따로 빼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L승, 그러니까 몇 승이죠? 차수가 Q승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Q 곱하기 Q 곱하기 파이 L 디파처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제 디파처라고 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요. 지금 아주 조금 출발을 한 거죠. 아주 조금 출발했으니까 직선으로 이동할 텐 거고 그 S랑 PL과의 각도가 디파처 앵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각도죠.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제로랑 S랑 이루는 각인데요. 잘 보세요. 제가 S가 PL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했죠. 그러면 제로랑 이루는 각도에서 굳이 S를 넣을 필요가 없이 PL을 넣어도 되는 거죠. S가 아니라 PL.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 L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도 지금 PL이랑 떨어져 있는 점들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S가 이제 PL로 수렴하게 되면 등호 수준까지 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냥 S를 PL에 굉장히 가까운 점을 잡게 되면 그리고 이 식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S는 기본적으로 가까우니까 PL로 교체가 되는데 교체가 안 되는 단 하나의 점이 이건 거죠. 왜냐하면 PL과 S의 각도는 굉장히 가까운 거의 각도니까 얘가 이 점을 멀리 있는 얘와의 각도를 잴 때는 얘나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이 각도를 잴 때는 얘 두 개 가까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있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요게 PL이고 딴 점이라고 그랬을 때 아주 조금 나왔어요. 이 각도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PL로 교체를 했습니다. 각도에 상관이 있는 애들은 누구냐? 얘는 상관이 있는 거죠. 교체할 수 없는 애죠. 대신에 얘는 뭐로 수렴하죠? 디파처 앵글로 수렴하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면 요거를 푸사이라고 했나요? 푸사이. 요거를 파이라고 썼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는 PL과 이루는 각도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80 빼기거나 플러스 180은 마이너스 상관이 있죠. 플러스 Q가 들어갔으니까 이대로 쓰면 되네요. 이거는 이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떤 유도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이런 식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뒤에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논리로 이제 얼라이벌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얼라이벌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K가 굉장히 커져서 제로로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걔는 Q 곱하기 푸사이 얼라이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되는 거죠? 그 제로랑 이루는 각들. 거기서 폴과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상관이 없었겠네요. 요 자리에다 마이너스 붙이나 안 붙이나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결과적으로 뭐 다 넣고 나면 L에 대해서 다 넣고 나면요. 그래서 이거를 옮겨서 정리해서 쓰게 되면 이 식을 얻게 됩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넣고 나면 요거에 대해서 다 넣고 나면 요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상관이 없어야 되네요. 혹시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지금 제 생각에 상관이 없어야 되네요. 요거로 하나, 요거로 하나. 자,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이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j 0에 있죠. 여기에 있고요. 자, 우선 얘의 출발각을 알고 싶어요. 얘의 출발각. 그러면 저는 어떻게 푸냐 하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시 그냥 쓰는 거죠. 폴1 이렇게 쓸까요? 자, 제로는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S 빼기 이거는 반드시 쓰실 수 있어야죠. 그럼 반드시 쓰실 수 있어야죠. 식은 그 데피니션 2니까요. 반드시 쓰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P1의 출발각을 알고 싶어요. P1의 출발각을 알고 싶다면 S를 P1에 굉장히 가깝게 놓는 거죠. 그럼 출발각이 나오겠죠? 자, 출발각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S를 지금 P1에 굉장히 가까워 넣었으면 S자리에 P1을 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각도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P1 빼기 P2의 각도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P1 빼기 P2. 이 각도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 각도가 얼마죠? 마이너스 45도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45도, 얘는 45도. 사실 이건 좀 트리비얼했죠? 그래서 얘 사실 규칙 2에 나왔던 건가요?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파이 1은 마이너스 180도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360도니까 상관없고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180도는 180도죠. 그래서 이 P1에 아니 이거 원래 알던 거 아닙니까? 하시면 맞습니다. 원래 알던 겁니다. P1의 출발 각도는 이쪽입니다. 규칙 2번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P2에서의 출발 각도를 계산하겠습니다. P2에서의 출발 각도. 자, 그러면 얘가 디파처가 되겠죠. P2에서의 출발 각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P2, P1, P2, P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죠? P2에서 P1을 뺀 거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P2에서 P3를 뺀 거니까 이거죠. 각도가 135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35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디파처인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90도. 고로 파이 2의 디파처는 225
더하기 180도를 해도 되지만 빼기 180도가 편하겠죠? 그래서 45도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마이너스 파이 디파처를 구한 거죠. 마이너스 파이 디파처를 구한 거니까 고로 파이 2의 디파처는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예시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엄밀하게 지금 그림이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죠. 마이너스 45도니까 아래쪽으로 뻗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신 분은 파이 2의 디파처 앵글을 동영상 잠깐 중지시키고 한번 계산해 파이 3죠. P3의 디파처 앵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제가 책이랑 넘버 순서가 달라서 죄송하네요. 자, 제가 그린 거 기준으로 동영상을 중지시키시고 여기서부터 S에다가 P3, S가 P3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파이 3 디파처가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황마다 하는데요. 공식 유도 과정이랑 거의 똑같죠. 공식 유도 과정이랑. 그리고 저는 또 조심하는 게 항상 화살표를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각도를 계산할 때 헷갈리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P3 빼기 P1의 각도는 마이너스 90도니까 얘는 90도가 되고 P3 빼기 P2의 각도는 마이너스 135도인데 저거니까 135도. 파이 3 디파처 180도. 그래서 파이 3 디파처는 45도로 나오겠네요. 자, 이거로 지금까지 뭘 알았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규칙 2에서 요거 지나가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근선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얼마였죠? 마이너스 45도. 여기서 45도. 사실 뭐 밑에 거 계산할 필요도 없었겠죠. 대칭적일 테니까. 그렇죠? 이쪽만 계산하셨으면 이쪽은 대칭적일 테니까. 그러고는 그냥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겼겠다. 요게 루트 로커스가 되겠습니다. 2a의 루트 로커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 맞죠? 마이너스 45도 플러스 45도. 자, 이번에 이제 다른 질문은 언제 이게 LHP에서 루트 로커스는 그러니까 루트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폴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LHP에 있어야 되는데 이 루트가 RHP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상이 넘어가는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언제 항상 발생하게 되냐 하면 K에 따라서 이러면 항상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근선이죠. 그렇죠? n 빼기 m이 2보다 커요. 그럼 3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저 정근선의 각도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정근선의 각도가 파이 L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파이 L과 지금 정근선의 각도니까 항상 색에서 보셔야 되니까 지금 정근선의 각도인데요. 자, n 빼기 m이 1이다. 그러면 정근선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있더라도 뭐 꼭 RHP에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꼭 간다고 얘기했으면 갈 수도 있겠지만 꼭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되면
자, 점근선의 각도가 어떻게 되죠? 90도 마이너스 90도가 되니까 이런 느낌. 얘도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꼭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뭐 다른 것들이 있어가 뭐 어떻게 뭐 될 수도 있으니까 갈 수도 있다지만 꼭 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60도, 180도, 300도가 되나요? 60, 180, 300. 그러니까 이런 점근선이 뻗어 나가는 거죠, 반드시. RHP로 갈 수밖에 없죠. 얘가 4가 돼도 이렇죠. 뭐 5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4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4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 빼기 m이 3 이상이면 무조건 RHP로 가게 되는 거죠. 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언제 LHP에서 RHP로 이동을 하느냐? 점근선이 가니까 이동하는 건 맞는데 루트 로커스가 언제 이동을 하느냐? 이거는 사실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딱 봤을 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게 얘를 다시 쓰면 얘가 언제 스테이블에서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로 넘어가는 그 K가 딱 어떤 K인 거죠? 루트 로커스가 요 허수축과 만나는 그 순간이 그때의 K 값이 얘를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 사이의 경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스 크라이테리언을 써서 언제 스테이블과 스테이블 하지 않은지를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측정을 하시게 되면 K가 256일 때가 딱 여길 만나는 거죠. K가 256일 때. 그러면 그 점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K 256을 넣어서 푸시면 되겠죠. S3승 8 S제곱 32S 더하기 256이 이걸 푸셨을 때의 근의 위치가 저 허수축 위에 있는 근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일반적으로는 풀기가 어렵죠. 이제 뭐 3차 방정식이고 뭐 4차 할 수도 있고 5차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푸냐 하면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거냐 하면 허수축에 근이 존재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찾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허수축에 있는 근만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니면 허수축에 있는 근만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32.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때 봅시다. 자, 우리가 허수축 위에 있는 근에 있을 때 얘는 뭐가 되죠? S가 허수축에 있는 근을 넣으면 제곱톱만 있잖아요. 얘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차수항, 짝수차수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일 때는 그 근을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딴 건 뭐 모르겠고 그럼 얘는 그거일 때는 허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둘 다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찾는 근은 순허수근을 찾는데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제곱은 당연히 넣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S제곱은 R32 S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인가요? 이렇게 되네.
자, 넣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네,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 여기 찾는데 근이 없다. 그러면 허수축을 안 만나는 거죠? 안 만나는 거죠. 없으면. 만족하는 근이 없으면. 자, 그래서 요거일 때 만난다는 거고, 그럼 확인해 볼까요? 요 그림 그리는 과정은 지난 강의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칙 5로서 예측한 거는 지금 분모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n이 3이고 m이 0이니까요. n이 3이고 m이 0 맞죠? 그러니까 요게 3인 거죠. 3이니까 LHP에서 RHP로 가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j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j라는 건데, 플랍 x는 둘 다 0, 0이고 y는 4 곱하기 1.414 쓰겠습니다. 그냥 4 곱하기 1.414. 그 다음에 어떤 표시를 할까요? 색깔은 옐로우로 하고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옐로우, 블랙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를 딱 찾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규칙 2로 알게 된 거는 이거 알고 있고, 여기서 요거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규칙 1로 알게 된 거는 여기서 출발한 애는 무한대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점근선이 이거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규칙 5로 알게 된 거는 여기를 지난다. 그렇죠? 규칙 3인가요? 번호는 좀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규칙 4네요. 규칙 4로 알게 된 게 이쪽으로 출발해 나간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로 가는데 지나는 점은 여기고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규칙 5까지 알게 되면 이런 개형을 그리는데 이제 상당히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개형을 그리실 수 있고요.